예,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천음 시청환입니다. 오늘 장 자체가 마이너스 한 30포인트에서 거의 보합까지 땡기는 이런 장세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11이평의 위력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11이평의 위력이 굉장히 강한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좀 하고 또 여러분 아다시피 스토캐스틱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보면요. 일단은 시황을 좀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스토캐스틱 어떻게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 스토캐스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스토캐스틱 세 번째 시간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황이 좀 잘 맞아요. 시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시황이 잘 맞는데 시황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대박 타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11이평을 보자. 이런 11이평을 보자 했는데요. 이 11이평이 굉장히 강직성이 있습니다. 11이평이 강직성이 있는데 이제 11이평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5일이평을 또 상세하게 이야기했는데 11이평이 강직성인데 11이평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리고 11이평 같으면 이제 1, 2, 3, 4, 5, 6, 7, 8, 9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1이평이죠. 11이평의 이제 강직성 문제인데 11이평의 강직성 1 이제 그러니까 9일 전보다 이제 오늘 캔들 차트가 높아질 때 이 높아지는 타임이 굉장히 주가가 강상을 보입니다. 강직함을 보이거든요. 굉장히 큰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이평은 5일이평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3일 상승해야 된다 했죠. 예, 3일 상승해야 되지만 11이평은 하루라도 상승하면 분명히 굉장히 큰 어떤 파급 효과를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11이평이 10일 전에 이제 이 평이 어떤 모양이었나 이렇게 한번 볼 것 같으면 11이평입니다. 11이평인데 이 11이평이 한번 보시면 이제 11이평입니다. 11이평이 오늘 여러분 저한테 이제 11이평이 이런 모양을 보였는데 11이평이 오늘 딱 그 저항에서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11이평을 돌려요. 서서히. 돌린다는 것은 10일에 비해서 오늘 여기 좀 왜곡됐는데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11이평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딱 11이평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이평이 5일이평이 이제 11이평이 갈지 안 갈지는 제가 이야기했죠. 5일이평이 골든 크로스를 낳느냐 안 낳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일단 11이평이 돌림으로써 주가 자체가 이제 서서히 이제 상승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가 보통 이제 상승할 때 꺾였다. 그다음에 하락할 때 반등했다. 이럴 때는 11이평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이평이 어쨌든 간 지금 여기 그 왜곡됐는데요. 11이평이 돌리는 타임. 그다음에 11이평이 꺾이는 타임. 거기에서 5일이평이 데드크로스냐 골든크로스냐. 골든크로스 나고 11이평이 상승하면 주가 그때부터는 서서히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바뀌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1이평이 꺾이면서 5일, 10일 데드크로스가 나면 그때부터 꺾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적으로 봐서 장 자체가 조금 굉장히 이제 트렌드를 보일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대박 타임에 분명히 했습니다. 장 자체 오늘 저점이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11이평 차트를 보면 서서히 이제 돌아가는 모양의 5일이평 골든 크로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는 조금 안정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은 일단 하락폭에 이제 25% 반등해서 주가에 어떠한 모양새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장 자체가 25포인트로 25%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25%까지 반등했는데 그 25% 반등이 이제 주가의 하락에 이제 25% 반등한 거죠. 이 자리가 이제 25% 반등했습니다. 25% 반등했는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정확히 1949포인트죠. 1948포인트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브레이크 들었는데 보통 이 그 25% 제가 했죠. 이제 주가가 이제 25%, 자, 주가가 25%, 50%, 75% 조정받으면 이거를 뭐냐면 불안전이다. 불안전 요인이다.
불안전 조정이라고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하락폭의 반등의 38%나 62% 받으면 완전 조정이라고 합니다. 완전 조정인데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추가적인 반등은 1870까지도 충분히 갈 것이다. 이 1870이 21 이평 언저리에서 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는 하락폭에 기본적으로 38% 지금 주가 38% 갈 것이다 하는데요. 그러면 주가가 38% 갔는데 지금 25% 떴습니다. 25% 하면 그러면 결론은 뭐냐? 지금 이제 하락폭에 25% 떠가지고 조정받고 어떻게 N자 모양으로 주가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5일 전이죠. 5일 전에 그때 5일 이평이 상승하기 때문에 곧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가 뜰 것이고 그리고 10일 이평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다음 주 목요일 날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때 근데 10일 이평이 떴어요. 10일 이평이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장 자체를 지금은 여러분들이 고점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께서는 브레이크를 분명히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적으로 보시나 그리고 일병 평균적으로 보실 때 주가는 단기적으로 서서히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 트렌드로 간다. 그 상승 트렌드의 1차 목표는 1870 전후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로 볼 것 같습니다. 일목균형표로 보면 일목균형표가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전환선이죠. 전환선입니다. 전환선의 움직임을 여러분께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전환선이 움직이지 않고 주가는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환선이 언제부터 뜨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관건적인 문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선이 언제부터 뜨느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전환선이 뜨더라도 전환선은 월요일부터 지금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환선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전환선 상승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일목균형표 이제 가장 가벼운 게 이제 전환선인데요. 전환선 상승할 때 전환선 상승이 굉장히 전환선 상승할 때 전환선이 상승할 때 캔들 차트가 위에 있느냐 수렴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게 따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틀립니다. L, 2, 3이겠죠. 그래서 전환선 상승할 때 이동평균이 수렴했는 경우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위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렴이나 하락 때는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면요. 전환선 상승 때는 주가가 거의 상승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환선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전환선이 상승을 하는데요. 전환선을 월요일부터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월요일부터 전환선을 상승할 때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빠지는 족족 주가를 저점에 매수하는 기회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선의 상승이 주가가 일단은 바닥을 잡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많이 뜨느냐 그거는 제가 조금 회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환선이 일단 상승을 하더라도 전환선이 상승해도 매물대가 서서히 이제 오늘 또 다 망연합니다만 이번에도 선행스팬 1에서 저항을 받았고요. 선행스팬 1을 관통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에서 그 기준선이 1888포인트 됩니다. 1888포인트 되는데 이 1880포인트가 제가 이제 지금 이번 장이 1870에서 1880까지 간다는 게 그 이유가 20일 이평하고 기준선 그 언저리까지는 주가는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부터 전환선 상승할 때 하기 때문에 전환선이 상승하면요 주가가 빠지는 족족 올라올 때 굉장히 가벼운 모양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장 자체를 조금 이제는 좋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좋게 봐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주가가 물론 이제 구름이 검은 구름입니다. 검은 구름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굉장히 빈약한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쨌든 간 이 구름 가까이에서
구름 변곡점이 왔습니다. 구름 변곡점에서 어떻게 구름 변하는 타임에서 일목균형표는 이제 구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 구름이 변하나 내 자리에 있는 구름이 변하나 그 자리가 항시 변곡점이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장 자체는 이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이 매물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굉장히 둔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음 주 주가 상승하더라도 요즘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하루에 고점에 매도를 치고 나면 언제든지 장중에 저점에 잡을 수 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여러분 매도하세요 했는데 매도하고 오늘 저점에 샀고 오후에 오늘 아침 플러스 시작했거든요. 플러스 시작에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31포인트.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이너스 1포인트까지 뜨는 하루에 어떻게 60포인트가 움직이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볼 때 볼륨저 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저 밴드로 볼 때 어떤 모양을 보일 것이냐. 예, 볼륨저 밴드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장 자체를 이제 민감하게 여러분께서 볼 수 있습니다. 볼륨저 밴드 옛날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들은 과거에 이제 수익률을 말하다 볼륨저 밴드를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예, 볼륨저 밴드를 볼 때 볼륨저 밴드는 분명히 서서히 이제 아직까지 매물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 고점은 매물이죠. 매물이 이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용 만기예요. 쏟아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침체 극복, 하방에서 침체 극복 모양을 보이고 있다. 침체 극복 모양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볼륨저 하단선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일 때 침체 극복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눌림목, 고음 눌림목, 목이죠. 공릉 눌림목합니다. 공릉 눌림목. 예, 공릉 눌림목한데 이 눌림목 때 보통 주가가 공룡 눌림목 이 타임의 주식을 보통 사라고 합니다. 특히 아래 이 볼륨저 밴드가 큰 폭의 변경 후에 아래 포드가 어떻게 돌았을 때 라인이 돌았을 때 이때 저점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최근에 이제 5개 캔들을 볼 때 양운이 4개고 최근에 캔들 10개를 볼 때 양운이 6개다. 5개에서 4개. 그 다음에 10개에서 6개. 결론은 뭡니까? 볼륨저 밴드를 볼 때 상단, 하단 볼 때 캔들의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때 볼 때 지금 서서히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해야 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장 자체는 서서히 어떻게 바닥을 다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서서히 이제 욕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욕구가 많아지는데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제 주식이 여러 요소로 움직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텔레비에 보면 지금 장 자체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할 때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3개가 나옵니다. 3개. 지금 가장 나오는 게 이제 현물이죠. 현물. 자, 현물입니다. 현물이 말하는 게 우리 주식이에요. 현물. 현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이 나옵니다. 선물. 옵션 나옵니다. 옵션 나와요. 옵션. 근데 옵션은 나눠지죠. 뭡니까? 콜과 풋으로 나눠집니다. 이거 3개를 다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하더라도 여기 이제 주식이죠. 주식. 이 주식을 하더라도 내가 선물과 옵션을 안 하더라도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다가 이제 뭡니까? 개인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외국인. 이 3대죠. 3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한쪽이 지면 한쪽이 꼭 터집니다. 터지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현물은 알죠. 개인이 산다. 뭐 기관이 판다. 응? 개인이 산다. 기관이 판다. 외국인이 산다. 이 구별을 뭐 그냥 단순하게 매덕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매덕. 오늘 어떻게 해요? 거래소죠.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598억 사고 외국인 기관들은 팔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코스닥은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들은 사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향을 꼭 보셔야 됩니다. 동향을 꼭.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이죠. 선물은 단순합니다. 선물은 뭡니까? 호라이머 짝이에요. 호라이머. 그러면 샀느냐 팔았느냐. 샀느냐 팔았느냐 사느냐. 항상 이게 어떻게 일정합니다. 한쪽이 사면 한쪽이 팔고 한쪽이 사면 한쪽이 팔고. 선물은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 누가 먹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늘 빠졌다가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개인들이 당했어요. 개인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 이제 뭐 외국인이 선물을 팔아놨습니다. 선물은 뭡니까? 팔아놓으면 빠져야 먹는 거죠. 주식은 뭡니까? 주식은 오직 주식은 종합주가가 올라가야만이 먹습니다. 올라가야만이. 그 선물은 아니에요. 선물은 종합주가가 올라가도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밤에 잊히는 사람도 있고 종합주가 주수가 빠져도 먹는 사람이 있고 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어떻게 선물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핵심을 이거 뭡니까? 선물은 만기가 있죠. 3, 6, 9, 12 선물은 어떻게 한 종목밖에 없어요. 지금 어떻게 6월 물 쓴다. 6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이날 끝이 나요. 끝나면 9월 이렇게 선물은 어떻게 3개월에 한 번 어떻게 게임을 하는 겁니다. 3개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인데요. 옵션은 매달 끝나요. 매달 끝이 나요. 그럼 콜은 뭡니까? 콜은 내가 콜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풋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콜을 동그라미라고 계산해요. 콜을 동그라미라고 생각해. 풋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그러면 우리 수학적으로 내 콜을 샀는 걸 플러스. 자, 수학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그러면 콜을 내가 샀으면 지수가 올라가야 먹는 거예요. 올라가야 먹는 거.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그러면 콜을 사는 사람은 지수가 플러스가 먹냐. 그러면 플러스 더하기 빼기는 콜을 팔았으면 지수가 어떻게 마이너스 돼야 먹어. 자, 풋은 어떻게? 풋을 샀어. 마이너스 더하기 플러스는 어떻게? 마이너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풋을 팔았어. 이 지수가 올라야 먹는 거예요. 이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이걸 다 같이 봐줘야 돼, 같이 봐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개월에 한 번 선물. 매달 어떻게 매달 옵션. 그럼 어떻게 해요? 선물 만기 있는 달은 장을 어떻게 선물이 뭡니까? 시가총액 100개 종목을 한 번에 먹고는 지수가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개월에 한 번 지수를 어떻게 선물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좌지우지. 3, 6, 9, 12 그때는 선물이 좌지우지하고 매달 둘째 주는 어떻게 첫째 주, 둘째 주는 옵션이 어떻게 주식을 지배하는 거예요. 주식을.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2조 1천억을 팔았단 말이야. 지금 주식 계속 빠졌죠. 최근에 며칠. 외국인이 돈을 떼돈 벌고 있어요. 떼돈. 누가 터졌어요? 기관이 터지고 있다. 기관이. 최근에 며칠 사이에 개인이 어떻게 순매수 요거는 당일이고 이건 총누적이에요. 선물은 어떻게 해요? 선물은 팔면 무조건 사면 팔아야 되고 무조건 팔면 사놔야 됩니다. 언제까지? 지금 어떻게 6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사놔야 된단 말이에요. 선물은 무조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옵션은 아닙니다. 책임질 뿐만 아니라 뭡니까? 결론은 깡통 나버려요. 깡통.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에서 나왔죠.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주식, 코스피 우리 개인이 돈 딸 확률 몇 프로? 몇 프로인 줄 압니까? 계좌 보니까 12%. 코스닥 돈 딸 확률 몇 프로? 6%. 돈 딸 확률이에요. 돈 딸 확률. 계좌를 보니까. 옵션. 돈 딸 확률 몇 프로? 0.7%. 옵션. ELW. 통계 안 잡혀. 전부 깡통. 전부 깡통이에요. 전부 깡통. 제가 아침에 매일 선물을 보세요 합니다. 어떻게? 선물이 종합주가지수란 말이에요. 종합주가지수를 먼저 움직여요. 왜? 100종목 움직이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 선물 동향이 주가를 먼저 리딩해요. 선물하고 주가하고 건드는 그거 백그레이션 그거 다 필요 없고 선물의 움직임이 주가보다 빨리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상대 패를 보고 치는데 이길 수밖에 돼 있어요. 좀 빠르겠죠. 틀린 패라도. 그러니까 선물을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서서히 이제 팔았어요. 팔았으면 사놔야 돼. 언제? 6월 둘째 주 목요일. 지금 영업일수로 며칠? 9일 남았어. 9일. 얼마? 2조 1천억 팔아놨다. 2조 1천억을 어떻게 사놔야 돼? 팔았는 걸 사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놓으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서서히 오늘 또 보세요. 외국인이 1338억 사서 1338억.
기관은 어떻게 물타기 했어요. 오늘 개인만 터지는 거예요. 1338억 사니까 주가가 어떻게 오늘 올라간다. 그래서 오늘 오세요. 제가 뭐랬어요? 2주 전부터 계속 어떻게 계속 선물을 보세요. 선물을 보세요.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면 6월 달은 어떻게? 6월 달은 콜 옵션, 풀 옵션 다 같은 만기단 말이에요. 자, 외국인이 어떤 짓 해놨습니까? 봅시다. 외국인은 선물 돈 먹고 있어요. 옵션은 어떻게? 옵션은 콜은 뭐죠? 플러스죠. 사야 먹죠. 사야. 콜은 사야 먹는 플러스에 먹잖아. 콜도 뭐 플러스 쪽이죠. 풋은 팔아야 먹죠. 결론은 외국인은 뭡니까? 전부 상승 쪽으로 걸어놨어. 외국인은 상승 쪽으로. 그래서 다음 주 장 자체는 9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외국인이 선물을 사면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기본적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이 뭐냐? 기본적 분석이 내가 저번에 언급을 잘했죠. 뭡니까? 기본적 분석이 장사를 얼만큼 잘했냐입니다. 근데 기본적 분석에 요소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 요소. 여러분, 제가 기본적 분석을 몰래가 안 한 게 아닙니다. 저 전공이요. 통계예요, 통계. 사회학 통계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떼떠부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쭉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기본적 분석을 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뭡니까? 제가 뭐 했어요? 기본적 분석. 업종비 대비. 업종비 대비. 업종비 대비 법이 업종에서 같은 업종에서 이 종목이 어떤 모양을 보이냐. 업종비죠. 그 다음에 뭡니까? 단순비죠. 단순비. 단순비 뭡니까? 자, 업종비 기본적 분석과 단순비 기본적 분석이 있습니다. 뭐 여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소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계절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계절 요인. 계절 요인이 있고 두 번째가 뭡니까? 계절 요인이 있고 뭡니까? 체외 요인이 있어. 체외 요인. 뭐 요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다음에 뭡니까? 뭐 체외 요인, 계절 요인, 그다음에 뭡니까? 뭐 수기 요인, 뭐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맥주 회사입니다. 맥주 회사. 맥주 회사는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업종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 분석을 할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익이 좋느냐 안 좋느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러니까 전과비예요. 전과비. 전년에 비해서. 근데 이 전년에 비가요.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10원 팔았는데 오늘 12원 팔았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14원 20점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 추정 실적 정해가지고 주가 이야기 하는데요. 이거 안 맞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작년에 어떻게 추정 실적 했는 게 삼성전자 빼놓고 우리나라 코스피 200 종목 그 증권사하고 뭐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다 틀렸죠. 그건 아니단 말이야. 이 추정 실적 절대 믿지 마세요. 오늘 우리나라 대표 증권사 사장이 올 상반기 상반기 시황을 틀렸다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왜? 그 회사에서 뭐 개별 종목 간다고 떠들었거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적 요인이 있으면 계절적. 그 계절적 요인을 할 때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절적 요인입니다. 계절적 요인인데 요거는 물론 단순비입니다. 그러면 맥주 같은 거 여름에 많이 팔리죠. 그러면 어떻게? 전년과 비례, 전년과 비례해야 돼요. 전년과. 그러니까 전년에 얼마쯤 팔았는데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작년하고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그달 비교를 합니다. 그달 비교하죠. 그달 비교하면서 오차가 나죠. 어떤 오차가 납니까? 어떻게? 명절이 전년에는 1월이었는데 지금 2월이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명절 요소를 어떻게 차감합니다. 차감. 뭐 그 전문 용어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전년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매출이 어느 계절에 집중됐을 때 이걸 뭐라 합니까? 계절 요인이라고 합니다. 계절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권회사 그 상장 분석체 보면 자,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10원, 20원, 5원, 뭐 40원 이래 나오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때 비해서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고 이걸 보면 안 되죠. 전 앞에 분기를 보면 앞년 분기를 봐야 돼. 앞에 연 분기를 봐야 된다고. 앞에 연의 분기를.
이거를 몰라가 전년배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5원 팔아서 40원은 뭐 앞 분기보다 실적이 호전됐으니까 실적 좋아졌으니까 사라. 그러니까 어떻게요? 여러분 제가 원래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요 시황 쭉 했는 각 방송을 보세요. 전부 어떻게 중소형주가 안 됐겠죠. 나는 안 된다. 왜 중소형주가 안 됐냐? 2010년에 2011년도가 2010년에 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다 줄었더라고. 다 줄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전년 비해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을 봐야 돼. 계절적인 요인을 봐야 된다. 계절적인 요인. 그러면 뭐 계절적인 요인 없는 것도 있겠죠. 계절적인 요인 없는 거 뭡니까? 일정하게 팔리는 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똑같이 어떻게 25%, 25%, 25%, 25% 이래 팔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래 팔리는 거. 이래 팔리는 거는 전분기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전분기를 보고 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래 안 팔린다고 매출 구조가. 그러니까 각 그 회사의 어떻게요? 상장 분석 책에 분기별 어떻게 전년에 비해서 보고 분기별 매출이 일정하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우리나라 상장 분석 책 보면 어떻게 전년에 비해서 줄었는 것만 나와요. 그게 상장 분석 책도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상장 분석 책도 엉터리인 거야. 상장 분석 책도 엉터리.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분기별 어떻게 실적을 보더라도 뭐 세후 수익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어떻게요? 거기에 요소들을 잘 봐야 된다. 절대 보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추정 실적이라 하는 거. 이거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분기별 실적을 원래 거 안 나오면 전년에 비해서 전년 거를 보고 분기에 매출이 몇 프로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걸 하셔야 된다. 이런 요소들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요소, 명절이 많이 있다. 명절이 끝있으면 어떻게 나누기로 해가지고 그 영업일수를 계산해 하는 법도 있어요. 뭐 그런 걸 뭐 아리마 기법 등등 있는데 그런 건 너무 복잡하고 하여간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분기에 똑같은 매출이냐 아니면 계절 요인으로 한쪽에 몰렸느냐 뭐 명절이 있냐 백화점 같은 데도 됐어요. 명절이 어떻게 몰린다 매출이 좋단 말이야. 여름 세일 기간에 그런 부분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먼저 어떻게 해요? 업종 대비. 이거 뭡니까? 단순 대비는 꼭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대비가 이렇게 이제 단순 대비는 뭡니까? 첫째, 불완전 요소를 항시 제거해 줘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 대비죠. 업종 대비. 업종에서, 자, 실적이 재작년에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올해는 조금 좋아요. 조금 좋아. 그러면 다 실적이 나빠. 다 실적이 나쁘면 주식 살 게 없잖아.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그 실적 나쁜 것 중에도 덜 나빠진 게 있다. 업종 대비가 저평가되는 종목이 있다. 저평가되는 종목. 그거를 뭡니까? 업종비 저평가 종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업종비 저평가 종목이 이게 잘 안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회계사가요. 회계사가 칼자루를 쥐는 게 아니고 회계사가 경쟁체제가 되니까 기업이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식결산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분식결산에 당해본 사람이에요. 무지하게 당했습니다. 분식결산에 당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대기업 그룹주를 만져라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대기업은 어떻게 해요? 남 눈 때문에도 분식결산을 못해요. 제가 코스닥을 하지 마라. 저도 코스닥 옛날 좋아했습니다. 코스닥을 하지 마라 한 이유가 분식결산. 왜? 회계사하고 어떻게 대그룹이 어떻게 적자 회사인데 어떻게 사바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흑자를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걸 못하고 재고 상품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분식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업종비를 할 때는 뭐 우리나라 코스닥 업종비를 하지 마시고 업종비를 했다면 대그룹 주식 중에 거기 업종에 대비해서 저평가 종목 사는 거는 괜찮다. 그렇지만 전체 업종의 저평가 종목, 그 업종의 저평가 종목이 어떻게 해요? 부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흑자 회사인데 어떻게 해요? 부도를 내버려요. 부도를. 흑자에서 왜? 그거 뭡니까? 회계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회계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회계사. 저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저도 당해봤어요. 그래서 회계사 속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상 분석책 보면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영어가 많이 나옵니다. 영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퍼입니다. 퍼.
자, 첫 번째 퍼입니다. 자, 퍼가 나와요. 퍼가. 퍼가 뭐냐? 자, 퍼가. 이 첫 번째 퍼가 나오는데 퍼, 뭐 저 퍼, 저 퍼, 퍼가 있는데 퍼가 뭐냐? 주당, 이제 퍼가 요게 뭐냐? 주당 주가 수익입니다. 주당. 한 주에 수익률이 높느냐 낮느냐입니다. 주당. 응? 요건 어떻게 만드느냐? EPS 분의 어때요? 주가입니다. 주가. 여러분 제가 이걸 하면요. 여기서 상세하게 안 되니까 이걸 인터넷에 치시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걸 퍼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퍼. 이게 퍼가 낮다고도 너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활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 수익률이 얼마 되느냐? 한 주에 수익률이 얼마 되느냐?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꼭 봐야 됩니다. 꼭 봐야 돼요. 꼭 봐야 됩니다. 저퍼. 대표적인 저퍼. 이 저퍼, 고퍼, 저퍼인데 저퍼 주식들은 보통 보면요. 저퍼 주식들은 한번 상승하면 이제 특히 약세장일 때, 장이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넘을 때 이 저퍼 주식들이 강력한 상승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주로 나오는 게 보통 보면 EPS라는 게 나옵니다. EPS. EPS가 뭐냐면요.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주당 주가 수익률이요. 율은 뭡니까? 율은 비율이고 한 주에 돈 얼마 벌었노? EPS. 한 주에 돈 얼마 벌었노? 응? 요건 어떻게 요게? 발행수하고 발행수, 주가 발행수입니다. 발행수분의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요거는 뭡니까? 1년 장사 잘했나 못했나? 1년 장사. 그러니까 EPS가 좋다. 1년 장사를 잘했나 못했나? 1년 장사를 잘했나 못했나? 1년 장사 볼 때 EPS 보는 거예요. 1년 장사. 1년 장사를 EPS를 봅니다. 1년 장사를. 그러니까 EPS 이걸 봐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딱 알고 뭐 해야 됩니까? 이것도 알고 증권회사 직원제 전략가 업종의 제일 저평가 종목 뭐냐? 뭐 삼성그룹 중에 저평가 종목 뭐냐? 전기전자 중에 고가주 중에 저평가 종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EPS가 얼마냐? 물어보시라고. 그 다음 퍼.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세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뭡니까? PBR입니다. PBR. PBR이 뭡니까? 주가, 주당, 주당 자산가치입니다. 자산가치. 한 주당 이 회사가 망하면 주당 자산가치 비율이 얼마 되냐? 비율. 주당 자산가치가 얼마 되느냐? 자산가치가. 요거는 어떻게? BPS분의 어떻게 합니까? 현재 주가입니다. 현재 주가. 현재 주가요. 그러니까 자산의 몇 배냐? 자산의 몇 배. 지금 주가가 진정한 가격에 비해서 자산에 비해서 몇 배 거래되느냐. 배가 높을수록 어떻게 위험하겠죠. PBR이 몇 배냐. 그러니까 자산 가치 요거는 1년 하는 거예요. 1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PS입니다. BPS. 사실요. 이거 가리키면요. 증권회사 직원이나 애널리스트들 무지하게 싫어할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보면. 왜? 너무 자기들 뭐 영어 좀 쓰니까 유식하다고 생각하는데 별거 아니거든요. 인터넷 공부 다 하세요. 상세하게 인터넷 창세히 쫙 나와 있습니다. 백과사전에. 그 다음에 이제 BPS입니다. 주당 청산가치입니다. 주당 청산가치. 요거 뭡니까? 총 발행수. 발행수분의 어떻게 해요? 자본총계입니다. 자본총계. BPS. 그 다음에 뭡니까? 많이 나오는 거 있죠?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이거 ROE입니다. ROE. ROE죠. ROE. ROE가 자기 자본 이익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 자기 자본 갖고 이익률을 어떻게 했느냐? 응? 자기 자본 이익입니다. 자, 요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본분의 자본분의 어떻게 해요? 단기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요게 뭡니까? 요게 대표 수익 지표입니다. 투자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투자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투자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좋죠. 예? 강의 내용 좋죠 오늘.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EPS, PBR, PBS, ROE, 뭐 에비타인데 그거 굳이 필요 없고요. 그거는 다 이거요. 상장 분석 책 보면 상당히 나왔습니다. 제가 뭐겠죠? 계절 요인이 있나 없나?
계절 요인이 있나 없나 보고 업종 평균, 그 업종 쭉 적어보세요. 쭉. 그러면 퍽 얼마, EPS가 얼마, PBR이 얼마, PBS 얼마, ROE가 얼마. 이거 쫙 해버리면 이 회사 여기 한 개 더 추가하는 게 뭡니까? 당기 순이익도 다 나와요. 여기 한 개 더 추가하는 게 뭡니까? 추가. 세후 순이익이요. 세후 순이익이 전년에 비해서. 세후 순이익이 뭡니까? 세금 다 떨고 어떻게 했는 거죠. 거기다가 어떻게 자산 한 번 더 보면 되죠. 자산이 늘어났나 줄어들었나. 왜? 자산 팔아가 특별이익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까지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기본적 분석 끝나버립니다. 끝나. 뭐 여러분 이거 뭐 한 주당 자산 가치 뭐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너가 그냥 상장 분석 책 보면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그거 그냥 갖다 넣으면 됩니다. 갖다 넣으면. 하하.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갖다 넣으면 됩니다. 이 전제는 뭡니까? 회계사가 정직할 때. 우리나라 회계사 놈들 안 정직해요. 회계사가 정직할 때 전제 조건입니다. 회계사가 정직할 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거 결론은 뭡니까? 5개하고 6개, 7개죠. 이것만 봐버리면 우리나라 기본적 분석은 그냥 싹 이거 굉장히 안 어렵습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러니까 퍼는 뭡니까? 주당 주가 수익률이 몇 프로냐? EPS 주당 순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BPR 주당 자산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BPS 주당 청산 가치가 얼마 되느냐? 그 다음에 망해봐야 얼마? 그 다음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는 자기 자본 이익은 뭡니까? 자기 자본에 대해서 오늘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세후 수익률, 그 다음에 자산의 늘어나는 강도. 이거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7개만 보면 기본적 분석은 다 끝나버립니다. 기본적 분석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전에는 이거 계산만 해야 돼요. 지금 계산할 필요 없어요. 왜? 이게 상장 분석책 데이터에 딱 나왔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경기가 나빠지면 작년보다 올해가 나빠집니다. 그러면 살 주식 한 개도 없어져요. 살 주식 한 개도 없어진다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올 상반기에 최고 수익률이 LG그룹이에요. LG그룹. 올 상반기에 최고 수익률이 LG그룹이 다 적자란 말이야. 어떻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상장 분석, 기본적 분석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주가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식은 뭐 실적에 따라간다. 안 그래요. 주가가 실적 따라가면 실적 순서대로 주가가 똑같아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게 세상사가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이쁜 순서대로 시집 잘 갑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 누나 6명인데 제일 못생기고 키 제일 작은 누나가 시집 제일 잘 갔어. 제일 잘 갔어. 우리 집에 9남매 중에 내가 그래도 인물이 잘생겼는데 배우자로 따지면 우리 집 사람의 미모가 제일 높지는 못해요. 키도 54. 몸무게도 49kg. 머리도 이딴만 해요. 팔 보면 팔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건 틀려.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 결론은 제가 뭐냐. 실적은 어떻게 해요? 흑자만 하면 된다. 흑자만 하면 돼요. 흑자만 하면 됩니다. 꾸준하게. 자산이 줄지 아니고 흑자만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주식은 무난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이 PBR, 이제 EPS는 PBR, BPS, ROE, 요런 거를요, 인터넷에서 상세하게 치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상세하게. 거기에 한 개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제가 뭐였죠? 세후 수익률. 세후 연동. 그 다음에 7번째 뭐랍니까? 자산의 변동상황. 자산의 변동상.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다 보고 사도 속인단 말이에요. 속여. 뭐를? 회계사 친구들이 속여요. 미칩니다. 미쳐. 대표적인 뭡니까? 코스닥. 제가요, 지지난주에 코스닥 협회 강의를 갈락했어요. 강의. 취소됐대요. 와 취소됐노? 코스닥 협회 어떤 기업 오너가, CEO가 내가 오는 걸 반대했대요. 그럼 내가 바른 말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인간이 안 된 거예요. 그러기. 그래서 여러분께서 PBR, EPS, PBR, PER, EPS, PBR, BPS, ROE, 세후 수익률, 그 다음에 자산 변동상. 요거는 상장 분석책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 해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 싶은 주식. 내가 사고 싶은 주식 A, B, C가 있어요. C가 있을 때 어떻게
요걸 어떻게 내가 오늘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 그러면 내가 1월 지금 1분기밖에 안 지났죠. 1분기. 1분기. 그럼 1분기면 어떻게? 자, 11년 또 있겠죠. 2분기, 4분기, 3분기, 2분기, 1분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2010년도 거를 보라고. 2010년도. 2010년도를 보고 2011년도 거 딱 보면 이 분기마다 어떻게 해요? 매출이라든지 매출이 한쪽으로 몰리느냐 안 몰리느냐. 그걸 꼭 보세요. 안 몰린다면 어떻게? 안 몰린다면은 앞에 분기에서 앞에 분기와 어떻게 맞춰보면 됩니다. 그런데 매출이 몰리면 앞에 분기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전년 분기와 비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업종 전체 비율을 꼭 봐주셔야 돼요. 업종 전체를. 업종 전체를 비교를 봐주시면 굉장히 좋다. 자, 주식의 이제 분석이 여러분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 두 번째 기본적 분석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초월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 아다시피 뭡니까? 이동평균하고 뭐 일목균형법이 기술적 분석이죠.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뭡니까? 초월적 분석입니다. 주가가 바닥인지 아닌지는요, 누구도 모릅니다. 신이 못하는 게 뭐 있다. 딱 신이 뭐 갑니까? 신이 주식 상한가하는 거는 모른대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뭐 남녀 호랑교 다 합쳐도 그날 상한가 가는 거는 못 찍어낸답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고 스님한테 물어봐서 다 물어봤어요. 그거는 못 찍어요. 그거는요. 그거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스님, 유명한 신부님, 유명한 점상술자 다 불러가지고 우리 한번 푸닥거리 해보자고요. 오늘 상한가 가는 거 찍어내나 못 찍어나 못 찍어요. 그 말은 뭡니까? 실적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적대로. 실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초월적. 기본적 분석의 가장 단점은 뭡니까? 모든 정보가 우리 저때 동시다발로 공유되지 않는다. 공유가 동시다발로 되지 않는다. 왜? 우리 손에 올 때 되면 이미 기관과 외국인과 다 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할 때 어떻게 해요? 너무 민감하게 보시면 안 된다. 여러분 기본적 분석 이 깨집니다. 이거 기본적 분석을 깊이 하면 기본적 분석만 맹신해도 깨집니다. 두 번째 기술적 분석만 해도 깨집니다. 초월적 분석은 깨지진 않아요. 왜? 이거 대충 보고 낙폭 과대 종목 사가 기다리면 됩니다. 낙폭 과대. 그래서 저는 그래요. 기술적 분석도 조금, 기본적 분석도 조금, 초월적 분석을 계속 많이 해야 된다. 낙폭 과대 우량주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내는 건 없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본적 분석을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요런 거는 인터넷에 보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상세하게 나오고 상장 분석 책을 볼 때 여러분 항시 어떻게 해요? 계절 요인을 전년도 그렇게 항시 나와 있어요. 2년 거를. 계절 요인이 있나 없나 딱 보시고 계절 요인이 있으면 그 비율로 보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계절 요인이 없으면 전분기하고 보셔가지고 요런 걸 PER이라든지 EPS인데 PBR은 BPS, ROE 그 다음에 뭡니까? 요런 부분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 스토캐스틱을 못 했는데 다음 주에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주식은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덕분에 시청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012년 표 첫 번째 1등 주식 맞아. 두 번째 죽자 사자 공부하자. 세 번째 선물을 꼭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 마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덥습니다. 주식도 희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무지 정신으로 버티면 됩니다. 안 팔면 안 썩어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송촌놈 신창원입니다.